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무능의 힘을 가지면 국민에게 재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 민주화 포용적 성장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 사령탑들을 시리즈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새누리당까지 만났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 김종인 대표.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후에 그 현장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요즘은? 하루에 한 5시간쯤 자요. 5시간. 버티실만 하십니까? 그저저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야 더 신이 나고 버틸 힘도 나는 건데 요즘 판세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야당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려져 가지고서 선거를 올리니까 예. 유권자들이 매우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야당이 왜 이렇게 많은가.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을 하려면은 어느 당에다가 표를 몰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야당이 많이 분열이 됐지만 예.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정치 발전을 또 위하고 수권할 수 있는 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표를 집중적으로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5석 나온다 이런 얘기 하던데 너무 엄살 부리는 엄살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는 한 6, 70석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6, 70석이요? 네, 70석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엄살 아니십니까? 엄살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야권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예. 다소 그 수치를 높이 잡을 수도 있지만 야권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 아직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난달에 그러셨어요. 107석에 미달하면 거기까지 못 미치면 나는 당을 떠나겠다. 그건 지금도 역시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6, 70석 확실하다라고 하면 좀 떠나야 될 가능성이 크신 건데요? 가능성이 크면 빨리 가서 쉬니까 더 좋죠. 비례대표 2번 맡으셨잖아요. 예, 예. 그럼 당을 떠난다라고 하면 비례대표도 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계십니까? 다 당연한 거죠. 내가 무슨 비례대표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례대표 때문에 14번이냐 2번이냐 뭐 이것 때문에 홍역이 아니, 싫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구차하고 유치스러운 소리예요. 14번으로 가고 어디 12번으로 내려가고 그게 국민들에게 아주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그런 짓은 안 해요. 알겠습니다. 호련히 나는 떠나겠다. 미련이 없다. 107석.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세가 절박해지니까 사실 야권 지지층으로서는 단일화가 안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아주 끝난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까? 당끼리 단일화한다는 거는 이미 끝난 얘기고. 끝난 얘기입니까? 이제 개별 지역구에서 이 출마자들이 자기네들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열 사람을 밀자 그런 상황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네. 호남 얘기를 좀 해보죠. 호남 분위기. 어제 그러셨어요. 예사롭지 않다. 호남 지지층이 와해되는 걸 느낀다. 정말 가서 보시면 그런 느낌 가서 보면 이따가 가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이.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예. 호남 민심이 갑자기 또 변할 수도 있는 요인도 있어요.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요인. 이게 어떤 경우냐면 호남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당으로 일부 의석만 가지고 지역당을 유지를 해서 우리 호남에게 뭐가 돌아올 거냐. 지금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지. 이렇게 예.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수권할 수 있는 그런 당에 표를 모아주는 게 낫겠다는 이런 판단을 내 소망이지만 예. 그렇게 돌아오시면은 호남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다. 아니 그래서 보관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뭐냐면 광주에 삼성 미래자동차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 이 공약은 어떻게 발표하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 삼성 백색가전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서히 폐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렇게 철수. 되면 거기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이라는 게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삼성이 과거에 백색가전을
데리고 갈 적에 소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삼성도 광주에 투자를 한다 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게 빠지니까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다시 삼성의 그 전장 장비 산업이 예. 들어올 수 있다고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공약으로 지금 내세운 겁니다. 근데 어제 이 공약을 들은 삼성 측이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와 상의된 바 없다. 그거를 상의돼가지고 오면은 그 공약이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 상의된 바가 없다 그러면 삼성이 나중에 이거 못 지키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뭐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약이지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밑으로 얘기는 좀 되셨습니까? 내가 물밑으로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김종인 대표가 나서진 않으셨어도 전문가 그룹이 당내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오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양양자 후보가 삼성 상무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출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접해보고 거기에도 내보고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접촉을 해보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정당이 선거 앞두고 특정 기업의 공장 유치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공식 발상 아닌가 이렇게 정면 비판을. 아니 그거는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5공식이고 6공식이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온다고 보고 잘 안 해요. 비정상이라고까지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호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 지지층이 붕괴됐을까? 왜 호남 민심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가지고 단순한 요인만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선거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또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잘하는 큰 인물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호남 가셨을 때 그러셨어요. 호남에 애정을 갖는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거는 그냥 호남 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말 그런 생각을? 진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대통령이 안 나오면은 우리 사회가 이 갈등 구조가 해소가 안 됩니다. 호남 출신이면 그럼 더 좋은 건가요? 호남 출신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그쪽에 다소나마 애정을 가지신 분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김종인 대표도 조부가 호남 출신이시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데 그 범주에 넣으시는 겁니까? 나요? 네. 나는 이미 나이가 한계를 지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77 되셨죠? 76살이에요. 76 되셨습니까? 한계를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고 김종인 대표님도 특별하신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에 오로지 자기 목표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는 꿈이 있으셨던 분이고 꿈 없으세요? 나도 정치인이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50대 초반 이때는 그런 꿈을 갖고 나 혼자서 준비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이 되면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내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그러셨어요. 더 이상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 아니 킹메이커는 내가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스스로 킹이 되시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내가 그런 욕심 가졌으면 이 짓도 안 해. 부서지려고는 당을 그래도 정상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꼭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그건 거절은 안 하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김종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유독 호남만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등판해야 되느냐, 이거 가는 것이 별로 득이 안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늘 얘기한 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별로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다. 그거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대통령 후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쓸데없는 환상에만 사로잡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거가 잘 끝나야지 자기 대권 과도에도 파란불이 켜지는 거예요. 총선을 승리해야 그렇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네. 예. 총선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판단을 갖다 하는 것이 선결 과제지. 내가 무슨 좀 소외감을 느껴서 이번 총선에서 전국을 돌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뭐 본인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경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토론에서도 그러셨어요. 새누리당은 180석, 국민의당은 뭐 40석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경제다. 예. 어떤 겁니까? 그 경제민주화란? 아니 경제민주화 요새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안 하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G20회의, IMF, OECD, 세계경제포럼, 예. 미국의 지금 대선 민주당 후보들 전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용적 성장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도 이분도 경제 전문가인데 포퓰리즘이다.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을 아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관료적인 사고에 젖은 그런 사람은 그런 말밖에 못해요. 그 딱 고다버거리는 머릿속에서 그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양적 완화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이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해서 실업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예. 양적 완화 백날 해봐야 실업 해소 안 돼요. 산업은행채를 사서 그런 식으로 돈을 풀면은 뭐 구조조정하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아니, 이럴 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업은행 채널하고 하는 것을 사주고 하려면은 국가가 보증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IMF 사태를 그런 사고로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IMF가 온 거예요. 그 IMF가 왜 왔는지 아세요? 신경제 100일 계획. 그걸 하면서 재벌들에게 편안하게 해줘야지 경제가 성장한다. 그렇게 해서 재벌들에게 돈 많이 갖다 쓰게 해서 과잉 부채 만들어주고 과잉 투자하게 하고 이게 IMF의 가장 큰 요인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려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경제 모르고 양적 완화 얘기하다가 제2의 IMF가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민자당인데 민자당 예. 민자당이 IMF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펀다멘탈이 이상이 없으니까 예. IMF 절대 안 온다고 그랬죠. 그랬었죠.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강봉균 위원장 저랑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 대선 캠프에 계실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새누리당 내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이거는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소외됐다 그분이. 아니,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소외를 당해서 그만뒀다고? 내가 왜 새누리당하고 결별을 했냐면은 예.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서부터 결별을 할 뻔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방해가 될까 봐서 내가 끝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아주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아니, 내가 다 답답함을 느꼈지. 내가 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갔다가 예. 3월 23일에 내가 새누리당을 떠났어요. 그러셨죠. 그러다 왜 내가 갔어요? 내가 자진해서 간 사람 아니에요. 날 보고 꼭 와서 경제민주화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간 사람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이제 와서 소외를 되니 어쩌니. 내가 소외되는 게 무슨 내 스스로 와가버렸는데. 그렇군요. 강봉균 위원장이요. 김종인 대표와 1대1 끝장 토론을 원한다. 경제를 놓고 방식은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1대1 끝장 토론하자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강봉균이 같은 사람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없으세요? 강봉균이라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경제수석할 적에 차관보 다 겪어본 사람이야. 관료할 적에는 그래도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봐준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가 아주 몽롱해졌어. 이 사람이. 토론이라는 건 상대가 되는 사람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는 분의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가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경제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총선 특집 여야 선거사령탑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대표 만났습니다.